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요즘은 시황이 뭐 딱히 없어요. 보면은 이 캔들 숫자 보시면 여기서부터만 계산해도 거의 한 2주 동안을 이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건데, 여기를 어쨌든 빠르게 뚫고 가면 그러면 이제 하락추세선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낮아졌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주요 저항들이 다 어디서 형성이 되고 있냐면 이제 98,000부터 10만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강하게 뚫어주고 횡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주면은 그때는 아마 신고점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신고점을 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도미넌스인데, 도미넌스가 또 긍정적인 부분은 얘도 여기서 이렇게 모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도미넌스가 눌리고 있다. 알트가 어쨌든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반등이 왔기 때문에 여기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못 버틴 다음에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비트가 올라갈 때 이게 떨어지는 과정이 펼쳐진다면 알트장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비트가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다시 오른다면 그때는 이 과정을 한 번 더 겪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오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알트장이 좀 밀어줄 거고, 비트가 오를 때 도미넌스가 같이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알트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결국 보면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건데, 미국의 통화 공급량 역시도 이제 거의 올타임 하이에 가까운 형태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M2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유동성을 풀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는 또 유동성을 풀 거고, 그런 형태가 되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현재 상태는 지지부진해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들이 끝나면 어쨌든 우리가 이때를 잘 버틴 사람들은 이 움직임을 그대로 먹었다면, 이때 제대로 못 버틴 사람, 시장을 떠났던 사람은 이때도 우물쭈물 하다가 여기 와서 다시 물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좀 융통성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는 이 빨간색 라인 다음에 초록색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초록색 구간이 아직 돌입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초록색 단계가 될 것이고, 그때는 알트코인의 단계, 그러니까 비트가 올라도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알트가 더 오른다는 소리고요. 비트가 떨어져도 알트는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덜 떨어지거나 해서 도미넌스가 또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는 움직임들이 추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어쨌든 우리는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면서 또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마지막 사이클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알트장이 만약 온다면 보통 2-3개월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뭐 5월이나, 그죠? 그 다음에 4월이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가면 6월 정도, 뭐 이 정도 사이에는 알트장이 오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 별로 안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올라가는 것도 꼭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진짜 삶이 피폐해져요. 우리는 코인 투자라는 것을 하다 보면 참 피폐해지는데, 그래서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워라밸이라는 게 항상 일반 내 직장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투자에서도 정말 워라밸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유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이런 순간순간마다 나의 어떤 멘탈을 잡아주는 건 결국 현금 비중이고,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원칙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지만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로 일종의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낮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기관들은 ETF에 3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추적을 해서 2024년 3분기 이후로 보유량은 거의 2배나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점점 뭐 다른 규제 완화라던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나 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곳들이 이 투자 시장에 참가하고, 이번엔 또 뭐가 왔냐, 또 아부다비 국부펀드에서 4.3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거래소 유지 물량도 낮아지고 수요는 계속 받아주는데 물량을 던지는 애들도 있잖아요. 던지는 것도 결국은 다 받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공급 충격이 오고 뭐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서 그걸 못 버티는 그런 형태가 오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기해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그 순간 도미너스 쪽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진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그랬듯 알트장이 올 거다. 근데 다만 그 알트장은 굉장히 짧게 오고 임팩트가 있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욕심부리지 말고 수익 실현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토탈3가 알트코인인데 이게 어쨌든 트리플 바텀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3개가 나왔다는 거면 굉장히 차트상으로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만큼 바닥을 찍었다는 건 그만큼 알트라는 게 여러분들의 체감상 굉장히 잘 안 갔던 그런 코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트리플 바텀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여긴 엄청난 지지대가 되고,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건 그 다음에는 사실 자리를 안 주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연장선인데 1월에만 60만 개의 신규 토큰이 출시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랑 똑같냐면요, 도미넌스와 똑같아요. 자, 비트 도미넌스도 이제는 뭐 60%가 안 갈 거다 혹은 뭐 70%가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전보다 알트코인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서는 실제로 산업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가 도미넌스가 오르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ETF 때문에 비트밖에 안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6월에만 60만 개의 토큰이 출시됐기 때문에 유동성 분산된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맞으면서 틀린 말이 될 수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듯이 알트들도 이 신규 토큰이 출시됐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애들은 또 자금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알트 안에서도 나중에 알트장이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울한 재료를 볼 때 우울하게만 보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나중에 알트코인이 더 크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에 천천히 모을 거면 그 절대 본질적 가치, 그러니까 이 코인이 왜 좋은지, 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물 ETF가 다시 유출이 되다가 순유입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좀 계속 유입세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이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0.03 미만일 때 가장 매력적인데 지금 진짜 0.02806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매력적이라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한다고 해서 바로 막 시장의 가격이 막 오르는 것으로 반영하고 막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인내심은 필요한데 지나고 보면 좋은 자리는 맞다, 그럴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저평가되는 건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부다비 국부펀드에서도 이걸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부, 기관, 뭐 기업, 은행 뭐 상관없이 다 이렇게 몰려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미가 몰려들면서 그 물량들을 받아주고 그들이 엑시트를 단기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테일 투자자가 들어오려면 결국 알트장이 와야 되거든요. 알트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리테일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직하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 이번엔 진짜 우직하게 가겠어 하면 그때는 사이클 고점이라, 정말 존버를 하면 안 될 때 존버를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중들과 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즌 종료를 보고 있고 혹은 이번에는 알트장이 없을 것이다 혹은 알트장 이미 왔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저는 도미넌스가 지금 매우 높고 항상 사이클의 끝에는 도미넌스가 한 30% 후반대나 40%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60%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내려올 구간이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알트장이 오면 분명히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천천히 모으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반등하고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쫓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 사이클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혹은 알트코인에 좀 지지부진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현금 비중과 비트코인 비중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트를 매집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여러 번 매집한다는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매매를 하기 좀 힘들다, 좀 어떤 코인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면,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제가 2차 타겟까지 갔고요. 그다음 주피터 또 잘 먹고, 베라체인도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나요? 여기 위에 보시면 베라체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또 타겟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링크를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물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인데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타겟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롱으로 잘 달달하게 먹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시면 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